배고파도 참아야 돼, 안 먹어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배고픔과 포만감 사이에서 나를 너무 믿으면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닥터리리 인사드립니다. 닥터리리는 계속해서 다이어트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살을 빼지 못했던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배고픔 때문입니다. 배고픔의 이유는 바로 식단 때문이죠. 결국 햄버거를 참아내면서 배고프고 먹고 싶었던 순간을 이겨내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먹고 싶을까? 어떤 상황에서 먹게 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파서. 배고픔은 정말 견디기 어렵죠. 인간의 기본 욕구, 생존 본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배고픔이라는 신호는 뭐 때문에 생길까 고민을 해봤는데, 위가 비었을 때 배가 고프고요. 위가 묵직하면 좀 배부름이 있죠. 그리고 혈당이 떨어졌을 때도 배고픔으로 인지를 합니다. 왜 먹고 싶을까? 두 번째는 맛있으니까. 먹는 것 자체가 행복함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이죠. 그 씹는 맛, 그 식감까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가 불러도 맛있으면 더 먹습니다.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 먹죠. 데이트를 할 때 남친이 여친에게 묻죠. 뭐 먹고 싶어? 그쵸? 먹어야지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데이트를 할 때도, 잔치를 할 때도, 모임을 할 때도 음식은 빠질 수 없어요. 식구라는 말이 있듯이 같이 먹으면 친밀해지죠. 그래서 회식도 반드시 먹어야 친해지니까 회식을 하잖아요. 요즘 같은 비대면 시기에는 좀 피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왜 난 먹고 싶을까? 네 번째 이유는 아까워서 먹습니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생각. 공짜로 주면 더 먹어야 된다는 심리. 뷔페에 가면 당연히 많이 먹어야 남지. 내가 낸 돈이 얼만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결국 살 빼느라고 돈 더 쓰죠. 그리고 내가 요리한 거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요리하느라 이 쏟은 정성이 얼만데 아까워서 더 먹습니다. 애들이 남긴 것도 먹고 이러다가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안 먹어 라고 했던 겁니다. 안 먹어 라고 했더니 살이 그 순간 빠지더라고요. 빠져서 기분이 좋은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이어트 실패로 이어집니다. 왜냐면 요요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어요.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생기는 부작용이 요요죠. 음식물 섭취를 극도로 자제하여서 살을 뺐을 때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사량을 줄이고 식욕은 오히려 증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안 먹는 다이어트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요요 현상이 일어나면 다이어트 중에는 지방과 근육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체중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먹어서 찌우는 살은 지방만 찌겠죠. 근육이 쉽게 늘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그 근육자리를 지방이 채우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고 담석도 위험성이 높아지고 결국 이전보다 살 빼기 더 어려운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다이어트는 배고픔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참아야 돼, 안 먹어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배고픔과 포만감 사이에서 나를 너무 믿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너무 믿지 말자. 포만감은 어떤 상태에서 내가 배부르다고 느낄까 고민을 해봤는데, 갈증이 없는 상태, 물을 많이 마셔서 갈증이 없는 상태, 그리고 위에 적당한 무게감이 있을 때, 그리고 혈당이 크게 막 변동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가 포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부른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배부른 다이어트 어떻게 하나? 첫 번째로는 물 섭취량을 늘리자. 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의 운반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이나 독소 제거도 원활해지고요. 공복감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도와서 체지방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공복 시간에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면 이 공복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공복감이라고 느꼈는데 갈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짓 공복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수분 함량을 살피려다 보니까 칼로리 밀도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한식과 양식, 중식, 일식을 비교했을 때 한식이 한 끼당 칼로리가 월등히 낮습니다. 쌀밥과 된장찌개로 밥을 먹었을 때는 한 400~500칼로리 정도가 보통인데 양식을 먹으면 스테이크 1인분도 600칼로리가 넘어가고요. 짜장면도 670칼로리로 매우 높죠. 그래서 중식이나 양식을 선택하기보다는 한식을 선택해서 칼로리 밀도가 더 낮은 음식을 먹자라고 결심을 했고, 간식을 먹을 때도 빵은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더라고요. 초콜릿 케이크는 한 조각이 한 끼 식사인 400칼로리 이미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포도 한 송이가 케이크 한 조각보다 칼로리가 훨씬 낮더라고요. 포도를 먹었을 때 느끼는 포만감이 훨씬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밀도가 낮은 과일로 간식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부른 다이어트를 위해서 세 번째로는 섬유질 식품을 섭취하자고 결심을 했는데,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보상하기 위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을 주로 찾더라고요. 저도 그러는데 빵을 먹었을 때 배가 더 쉽게 고프고 혈당이 높았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다시 그 탄수화물, 빵 종류나 초콜릿이나 이런 순간적으로 혈당을 확 올리는 것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탄수화물 중독증이 생기죠. 탄수화물 중독증은 식전 허기감이 매우 강하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급격하게 하강하는 속도가 빠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을 줄이려면 혈당의 변동폭이 너무 높으면 더 허기짐을 느끼기 때문에 이 포만감이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음식에 섬유질이 많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GI 지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GI 지수가 너무 높으면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리는 거죠. 과자, 비스켓, 아이스크림, 감자, 그리고 케이크 종류 이런 것들이 GI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나 채소, 콩 종류, 잡곡 종류는 이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도 활성화시켜주고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감소시켜주고 당의 흡수 지연, 위 배출을 지연해서 포만감을 유지하고 다이어트 때 걸리기 쉬운 변비를 예방해주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섬유질을 많이 먹자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부른 다이어트를 위해서 네 번째로는 단백질을 적당량 먹자. 단백질 섭취 증가를 했을 때 오히려 체중 감소를 일으키는 기전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그것을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가면서 음식 섭취가 줄어들죠.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서 당질 섭취는 줄어들고 인슐린이 덜 분비되면서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위 배출 시간을 고려를 했을 때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비타민은 2시간 이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많이 들어갈수록 육류일수록 소화 시간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포만감은 더 오래 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단백질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 더 오래 가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먹기 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일단 먹고 나면 이게 아니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미 먹었으니까 어떡해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먹기 전 생각하기, 반드시 식단은 계획을 한다. 첫 번째, 하루 먹을 양을 미리 정하기. 하루 칼로리 예산을 짜서 칼로리 예산 안에서 가능하면 먹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식 위주의 식단, 과일 위주의 간식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상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탄수화물이 절반 정도. 하지만 단당류는 피해야 합니다. GI 지수가 낮은 현미밥, 보리빵, 통곡물빵, 호박, 고구마, 포도, 바나나, 사과, 오렌지 같은 걸로 탄수화물을 보충을 하는 것이 좋고,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씩. 그래서 목살이나 닭가슴살 등의 살코기, 계란, 흰살 생선, 오징어, 새우, 두부, 저지방 우유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은 25% 이내로. 지방도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좋은 지방이 있잖아요.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보카도,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 같은 것으로 지방을 보충하기로 하고, 식단을 균형 잡히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셔야 될 만한 것은 1일 1200kcal 이하로 열량 섭취를 제한할 경우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반드시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1300에서 1400kcal 정도를 하루에 칼로리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따로 보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닥터리리의 다이어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은 닥터리리가 살을 빼지 못했던 이유 세 번째, 바로 대사 때문이었습니다.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